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지난 9일은 미국 테디베어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버지니아의 한 인형 가게에 나왔습니다. 자, 이 귀여운 곰돌이 인형의 테디라는 이름은요,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에서 유래했습니다. 1902년 사냥 여행에 참가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냥감을 잡지 못하자 함께 있던 일행이 곰을 몰아 나무에 묶어뒀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포츠맨답지 않다며 묶인 곰의 사냥을 거부했고, 이런 소식은 풍자 만화가에 의해 워싱턴 포스트에 실리게 됩니다. 이 만화에서 영감을 얻은 브루클린의 사탕 가게 주인이 루스벨트 이름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탄생하게 된 이 곰돌이 인형은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창가에 놓인 이웃집 테디베어를 찾는 테디베어 사냥놀이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카페에서는 테이블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인원을 제한하며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에서 입법회 선거 연기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홍콩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반발하며 시위가 일어난 건데요. 홍콩 경찰은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12세 소녀를 포함한 수백 명을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독립구호를 외친 시위자에 대해선 홍콩 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수도 민스크에서는 10만여 명이 행진하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는데요. 7일에는 야권 핵심 인사 중 한 명이 실종돼 우려를 낳았는데, 이 인사는 현재 당국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러 야권 지도자들이 강제 출국당한 가운데 야당 대선 후보였던 스베틀라나 티아노프스키아 씨는 리투아니아에서 사실상 망명 상태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26년째 장기 집권 중인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대선에서 압승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 퇴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차기 총재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그의 후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스가 장관의 차기 총리직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14일 양원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오리곤주와 워싱턴주에서도 다수의 산불이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오리건 남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미 서부 지역 주요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 폐쇄되고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주지사가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근처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오리건주 북쪽의 워싱턴주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덥고 건조한 날씨로 불길이 빠르게 번져 한 마을에서 약 80%의 주택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This will not be the last pandemic. History teaches us that outbreaks and pandemics are a fact of life. But when the next pandemic comes, the world must be ready. 전 세계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9개월 만에 9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국에서는 9월 새학기를 맞이해 학교들이 속속 개학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fter a 0.03% positive rate for our testing before students returned to campus, just 33 positives for nearly 12,000 tests,
We have now had 147 positive cases at our testing site on campus. 미국에서는 일부 지방 소도시들에서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가을 학기를 맞이해 대학교가 개강한 캠퍼스 타운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런 도시들은 다수의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학교를 다시 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We know that our demographic of students, as much as I hate to say it, has been particularly irresponsible and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this virus. 다른 나라들도 새 학기를 맞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no력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을 풀 수 없는 처지입니다. Tenemos miedo a contagiarnos, por supuesto, porque hay un personal docente en avanzada edad que es personal de riesgo, pero sobre todo 교육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비상인데요. 인도에서는 하루 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 당국은 매일 100만 건 이상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어 당분간은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24%나 추락한 인도는 더 이상 경제가 망가지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방역보다는 경기 부양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At the end of the day, the government firmly believes that while lives are important, livelihoods are equally important.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은 정반대 분위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8일 당국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자국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을 거뒀다며 성대하게 자축 행사를 벌였습니다. 新冠肺炎的疫情斗争取得了阶段性的胜利，我们仍然不能松懈，必须慎终如始。 하지만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의 관심은 과연 백신이 언제 개발되느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전에 코로나 백신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It's not impossible, Judy, but it's unlikely. By November or December, we will know whether we have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I feel cautiously optimistic. 어느새 코로나 팬데믹 9개월째.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전 인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prototype that I made, and I hadn't quite gotten the hang of making this. So this is when it clenches, so the child can actually hold something with it. My name is Masa Riyar. I am 13 years old, and I founded my company Limitless Limb last year that makes 3D printed, customizable, and affordable prosthetics for children with limb loss. I read a book about a girl who lost her leg in an accident, and in the book, she couldn't afford a prosthetic limb. And I was like, how expensive could prosthetic limbs be? So I did some research and found out that they're extremely expensive and most children can't even afford them. And that really made me sad because I was thinking about all the kids who live in war zones, who lost their limb and can't, buy another limb because it's not available to them. And so I had a 3D printer and I had this idea, so I decided to make 3D printed prosthetics that are a lot cheaper and they can be customized since they're 3D printed. I created this device for a child who goes to the same music lessons as me. He has a neurological disorder, which makes it really difficult for him to hold his bow. And his fingers sort of lift up, so the bow falls out of his hands. And I really wanted to help him be able to play the cello. So this device, how it helps him is that he can just slide his fingers in it and they won't lift. It'll prevent his fingers from lifting up. He's now able to play the cello really well and keep his bow straight. So my goal with Limitless Limb is to help equip every child with limb loss with a functional limb that they can use and so that they can feel whole again and not feel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So during this time of COVID-19, I've been working on a touchless kit to reduce the spread of the virus. So these are actually some of the designs that I've been working on, and this is the first prototype for a touchless door handle. Oh, it's done. Okay.
So this is my second prototype for my touchless door handle. And it's actually a lot smaller than the first one, so it actually fits on a door. Oh, yes. I can close. I often speak at different venues, and including schools, to inspire kids to be trailblazers. Because I feel like it doesn't matter your age, and you can make a difference no matter how old you are.